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한 ETF 상품을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식과 채권이 결합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커버드콜 전략까지 적용이 되는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거든요. 그리고 DC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를 운영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주목을 해보시면 아마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상품들은 미국 주식과 채권이 결합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미국 주식은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를 각 상품들마다 30%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를 채권으로 담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미국 채권을 담는 상품, 그리고 한국 채권을 담는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옵션을 매도해서 얻는 프리미엄으로 많은 분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게다가 투자하고 있는 채권에서도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되니까요. 이렇게 프리미엄과 채권 이자를 더해서 분배금을 지급하니까 연간 분배율이 10% 이상 되는 많은 분배금을 매달 지급하는 그런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오늘 소개드릴 상품은 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30% 자금으로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원하신다면 위험자산까지 합쳐가지고 투자금 100%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으면서도 분배금을 조금 많이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투자를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상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투자하는 종목별로 구분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상품들은 테슬라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두 종목입니다. 테슬라,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이잖아요. 빅테크 종목 중에서도 주가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데 주가의 업다운이 정말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올해 초에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좋게 지낼 때는 주가가 거의 48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관계가 조금 애매해지면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고요. 그래도 최근에는 로보택시나 휴머노이드 로봇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슬라를 담고 있는 상품은 현재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그리고 라이즈 테슬라 미국채 두 가지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코덱스는 작년 1월에 상장했고 라이즈는 올해 2월에 상장했으니까 코덱스가 약 1년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총액이 큰 편인데요. 코덱스는 자산 규모가 현재 약 3,100억 원, 그리고 라이즈는 161억 원이니까요. 라이즈는 투자하는 분들이 조금 적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상품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종목은 테슬라를 30%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차이점은 코덱스는 한국 채권을 70% 담고 있고 라이즈는 미국 장기 국채를 70%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테슬라를 30% 담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채권 수익률과 환율이 성과 차이를 조금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 수익률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은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합니다. 그리고 6월 분배금이 109원으로 동일하게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주가의 1.2% 정도를 분배하고 있고 연간으로 보면 15% 정도를 목표로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배율 측면으로도 조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 중에 누가 더 수익률이 좋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이즈 상품이 상장했던 올해 2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주가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기간으로 보면 약 6개월 정도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2월 18일 대비 오늘은 주가가 다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코덱스 상품은 분배금까지 더해주면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2.8%였고 라이즈는 마이너스 5.7%입니다. 그래서 라이즈가 약 3% 정도 성과가 더 부진했는데 이유를 조금 생각해보면 연초 대비 테슬라 주가가 조금 하락한 것도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라이즈 상품은 미국 채권에 투자하다 보니까 100% 환율에 노출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연초 대비 환율이 조금 내려왔다는 점도 성과가 부진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덱스 상품은 작년 1월에 상장했거든요. 상장하고 약 1년 반 동안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8.2%더라고요.
투자 기간이 약 1년 반 정도 되었으니까 아주 인상적인 수익률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안전자산을 정기예금으로 투자를 했던 것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았으니까요. 나름 성과는 그래도 무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팔란티어에 투자하는 상품들입니다. 올 한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현재 PER이 거의 500배를 넘기고 있다 보니까 늘 고평가 논란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대감이 주가를 더 크게 밀어 올리고 있으면서 주봉 차트로 보면 5일선을 타고 있고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팔란티어를 담고 있는 상품을 지난 4월에 신한자산운용에서 두 종목을 함께 상장을 시켰는데요. 두 종목이 같은 날 상장을 했지만 아래에 있는 커버드콜 OTM 채권 혼합은 자산 총액이 461억 원인데 반면에 미국채 커버드콜은 175억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산 규모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상품 구조를 살펴보면 일단 미국채를 담고 있느냐, 한국 단기 채권을 담고 있느냐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솔 팔란티어 미국채는 미국 30년 국채를 70% 담고 있고 아래에 있는 상품은 한국 단기 채권을 70%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상품은 팔란티어가 하루에 3% 이하로 상승하면 상승분을 전부 반영할 수 있는 OTM 전략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하루에 3% 넘는 큰 상승이 나온다면 약간 손해가 생기고요. 반대로 1에서 2% 정도로 잔잔하게 올라가면 상승분을 전부 반영할 수가 있으니까 팔란티어가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고 우상향을 할 때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종목도 분배금은 월말을 기준으로 지급하더라고요. 6월 분배금은 미국채 커버드 콜이 150원, 커버드 콜 OTM 채권 혼합은 230원을 지급했던데 상장하고 나서 두 달 연속 분배금을 동일하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채는 주가의 1.4%를 분배하면서 연간으로 보면 약 16% 정도의 분배율이 예상되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커버드콜 OTM은 주가의 2.2%를 분배하고 있던데 연간 분배율이 26% 정도 되니까요. 아주 많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4월에 상장했던 날부터 지금까지 약 3개월 기간으로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니까요. 일단 두 종목이 모두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채 커버드 콜은 15.1%로 아래에 있는 종목보다 5% 정도는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성과 차이가 나는 배경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OTM 전략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월 초에는 관세로 인해서 팔란티어도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아주 빠르게 되돌리는 타이밍이 나왔는데 하루에 3% 넘게 올라간 날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OTM 전략에 적용되는 이 상품은 상승분이 전부 반영이 되지 못했고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손해를 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미국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위는 바로 엔비디아이잖아요. 인공지능 섹터의 대장답게 매 분기마다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시장으로 다시 수출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현재 주가는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승세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를 담고 있는 채권 혼합 커버드콜은 현재 타이거 상품이 유일한데요. 이 종목은 작년 12월에 상장했으니까 지금까지 약 8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있고 자산 총액은 약 470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역시 단일 종목으로는 엔비디아를 30% 비중으로 담고 있고요. 나머지 70%를 미국 30년 국채로 채우고 있는데 그리고 약간 특이한 부분은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커버드콜이 적용되지 않고 미국채를 기반으로 커버드콜을 적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상승분은 온전하게 반영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분배금은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렸던 모든 종목은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상품들이고요. 이 종목은 지난 6월에 분배금으로 92원을 지급했는데 그래서 매달 주가의 1% 정도를 분배금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연간 분배율은 약 12% 정도로 예상이 되는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 12월에 상장했다 보니까 상장하고 대략 시간은 8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분배금을 매달 많이 지급하다 보니
주가는 상장 당시보다 한 530원 정도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분배금을 감안해보면 약간은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을 담고 있으니까 환율에 100% 노출되어 있는 상품인데 아무래도 연초 대비 환율이 하락한 결과가 수익률에 조금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커버드콜 전략이 적용되다 보니까 수수료가 조금 있는 편인데요. 그래도 여기 두 번째 라이즈 테슬라는 기본 보수가 0.25%로 다른 상품에 비해서 조금 적고요. 기타 비용도 아직까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총 수수료가 0.32%로 5개 상품 중에서는 수수료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코덱스 테슬라는 총 수수료가 0.65%로 다른 상품들보다 수수료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0.4에서 0.5% 정도로 수수료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종목 중에 솔 팔란티어 상품들은 올해 4월 22일에 상장했으니까요. 4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았는데 타이거 엔비디아 미국채가 15.5%로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요. 솔 팔란티어 미국채도 15.1%로 역시나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품들은 대략 10% 언더로 수익이 나오고 있었는데 맨 위에 코덱스 상품이 6.7%로 상대적으로 보면 약간 아쉽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3개월 정도 투자해가지고 6% 이상 수익률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5개 상품 모두 최근 3개월 동안에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종목은 모두 커버드 콜이 적용되니까 연간 분배율은 10% 이상으로 많은 분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분배금을 너무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길게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 원금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은 매달 많이 주는 분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분배금을 받아서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던지 아니면 같은 종목을 추가로 매수하면서 계속 수량을 늘려가도 좋은데 여하튼 이런 방식으로 분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나는 투자를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준비하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